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소바이러스 감염병인 럼피 스킨병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지역도 이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럼피 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고열과 단단한 혹 같은 피부 결절이 생기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지만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이나 불임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소사육 농가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익산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산 낭산에서 한우 키우고 있는 이근수입니다. 이근수 우리 사장님께서는 전 농민의 한우 대책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가축을 사육한다는 게 참 새벽부터 밤까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루의 과정을 먼저 좀 한번 일상의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사육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반인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아침 먹기 전에 네. 소 우사 둘러보고요. 네. 소밥 주는 일 해야 되고요. 그거 끝내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침 먹고 그다음에 또 애찰하고 요즘엔 특히 럼피 스킨 때문에 애찰이 아주 중요하죠. 방역하고 또 소 분뇨 치우고 또 저녁에 또 밥 주고 거의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밖에 출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확산 때문에 그래서 농장에 거의 상주하면서 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사육을 하신 지는 몇 년째 되셨습니까? 43년 됐습니다. 와, 43년 동안. 이야, 그러면은 우리 위원장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소를 먼저 만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43년째 이어오고 계시고요. 예. 900여 두. 900여 두의 밥을 준다는 건 어떤 노고일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부들을 두고 그렇게 저 돕는 헬퍼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육체적인 노동은 별로 안 씁니다. 소값이 항상 이렇게 제 값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사람도 뜻하지 않은 사스에 또 메르스에 또 코로나까지 겪었습니다. 이 가축들도 안전하지 않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파동, 그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어오셨잖아요. 이번은 좀 다릅니까? 아니면 이번 것을 과거에도 좀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네, 옛날에도 이런 질병이 왔었죠. 뭐 구지역이나 뭐 브루셀라나 뭐 결핵이나. 근데 이번에는 지금 소 가격이 한 1년이 넘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제 럼피 스킨 병이 왔습니다. 한 번도 전 40몇 년 동안 이 질병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이게 대체 뭔지 속값도 안 좋은 데다가 이런 질병까지 또 확산 속도가 이렇게 빨라서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졌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겹친 적은 없었거든요. 소 가격하고 질병하고 겹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런 것을 겪어서 아주 당혹스러운 심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면 그 한우 산업의 존폐 위기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다. 돈벌이도 안 되고 그런 질병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이제 인도 같은 나라에서 주로 발생했던 럼피 스킨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매개체를 보니까 매개체가 흡혈 곤충들 파리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빨리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잠복기가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농가 혼자서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럼피 스킨병이 발생하면은 살처분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형식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살처분을 한 곳들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육 농가들 피해가 지금 1년 넘게 힘들게 버텨왔는데 여기서 살처분 된다. 그 살처분 이후의 보상이 만족스러울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존폐익이라는 말씀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농가는 시가 보상 해준다고 그러는데 예. 그 시가란 것이 적정하게 잡혔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소를 또 키워야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농장이 비어 있을 텐데 그동안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번에 살처분된 농장들은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상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무엇든지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도 그렇고요. 이 가축 피해도 그렇고 한번 살처분 내지는 한번 쓰러져 버리면 죽어버리면 다시 그 종자를 얻어서 심고 수확을 해서 수익을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금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에 맞는 보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 한 마리 얼마 이런 개념의 시가 보상이 현실화되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량을 해온 농장이거든요. 30년 동안 개량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현대화 시설로 아니 그 소를 개량. 종자를 좋은 소를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개량을 해왔는데 이것은 이제 그 보상이 될 때는 고깃값입니다. 아 개량했던 노력에 대한 그 뭐랄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고깃값으로 쳐서 얼마. 그러니 제대로 보상 체계가 적정하게 안 된 거죠. 그 소를 개량해 왔다는 건 그만큼 좋은 고기 품질 값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처분 됐을 때는 그 개량했던 노력은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게로 달아서 한 마리 숫자로 가격을 매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개량을 해왔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제 그 좋은 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잘 크고 육질이 좋고 지금 그 1 플러스 그 뭐 1 플러스 그 2 플러스 등급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를 등급도 좋고 양도 많이 나오고 하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양 관리로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종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우라도 우리 사람으로 보면 김영현이나 최홍만이 같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구들. 그렇죠. 그런 소를 만드는 거죠. 그걸 30년 동안 저는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가 이제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데 그런 소가 보통 소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지요. 무게를 그 측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무게를 측정해도 그 개량의 노력의 결실의 값을 받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이렇잖아요. 개량이란 것은 좋은 씨를 좋은 밭에다 뿌려야지 소출이 좋듯이 지금은 다 자연교배 아니고 이제 그 인공 수정을 시키는데 그 정액은 좋은 씨는 정부에서 만들죠. 근데 그 좋은 씨도 자갈밭에다 뿌리면 소출이 낮듯이 좋은 밭에다 뿌려야죠.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암소 밭을 만들기 위해서 암소가 밭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암소 밭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이제 고르고 해서 선발 도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이 그런 가치가 따로 있는데 그냥 다른 농장의 그 일반 소하고 도청에 나는 소하고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것이 그건 좀 억울하죠. 저는 뭐 좀 다른 농장보다 그 종자소를 만들어낸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육종 농가라고. 그래서 제 농장에 있는 그 암소는 다른 농장의 소보다 3배 가량 돈을 더 받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2배, 3배 더 받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집 앞에서 잠깐 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한우 육종 농가라는 명패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거가 뭐냐면 그동안 정부에서 그 뭐랄까 그 좋은 씨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냥 무작위로 그 씨를 뿌려서
씨를 뿌려서 그냥 외모만 보고 거기서 나오는 황소를 키워서 이제 그 뭐랄까 그 시술소로 만들었는데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아무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거기서 고르는 것은 너무나 효율이 떨어지니까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는 농장들이 한 20년 전에 그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농가들을 전국에서 100농가를 뽑은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는 농장들을 100여 농장을 뽑아서 육종 농가라고 명칭을 주고 그 밭에다가 좋은 밭에다가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 된 걸로 이제 우리나라 개량을 해온 건데 아주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제 들어보면 이런 한우 육종 농가는 더 이 럼피스키병 같은 감염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노력해온 시간이 있잖아요. 좋은 밭, 좋은 씨 수수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의 결실이 바로 이 100개의 농가, 한우 육종 농가인데 지금 말씀은 편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부에서는 여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육종 농가를 인정할 때는 언제고 이게 살처분 됐을 때 이 정부 하는 일을 정부를 하는 일을 보면 물가가 더 중요하고 농가들 죽든 말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만 톤 무관세로 들여왔잖아요. 물가 때문에. 근데 우리 석값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농가 생각 안 씁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호하려고 좀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농림부 존폐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농림부라면 없는 게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쌀값은 30년 전이나 똑같은데 계속 수입쌀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역시 소의 시장 상황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어떻게 보면 국경 방역은 우리 농가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농가가 해볼 수 있는 국경 부분이 방역. 아니죠. 예. 우리 지금 농가들을 해외 갔다 오면 농장에 못 나갑니다. 며칠간은요? 네, 며칠간은. 네. 그래서 철저히 그 외부 한 닷새간은 그 농장 안 들어가고 격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질병 국경 방역은 정부가 막아야죠. 네. 근데 정부가 이제 그 소홀히 하고 모든 책임을 우리 농가한테 넘깁니다. 네. 얼마 전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소의 이 럼피스킨병, 참 돼지든 소든 가축 사육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가 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살처분되는 상황까지는 막아야 되는데 우리 이근수 위원장님은 그동안에 어떤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같은 병이 있었어도 한 번도 살처분을 해본 적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만큼 방역을 어떻게 보면 노력했죠.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개량 종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소 자체의 면역력도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것도 그렇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예찰 활동, 예방 활동은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나요?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희 농장에는 어느 누구도 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료차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소 실어다 가는 차나 철저히 그 소독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아까 럼피 스킨병은 그 곤충 흡혈곤충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씩 그 연막 소독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불안하죠. 날씨가 추워지면 오히려 이 매개체인 뭐 곤충들이나 파리 모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그런 것도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자, 럼피스킨병이 서산에 시작해서 우리 저 부안, 고창 세 군데에서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서 이제 안심의 단계로 가기까지 아직 잠복기가 있어서 이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육 농가들이 예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경을 넘어서 온 이 예상치 못한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끝으로 좀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제 방송이 될 텐데, 예. 소비자들한테 럼피스킨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나가는 소들은 철저히 검사를 해서 건강한 소들만 출하가 된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적자가 나니 걱정 마시고 지금 소고기 많이 드셔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한우 산업이 5천년 역사라고 그러지만 저는 고금육 역사가 우리나라 한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수입이 개방이 됐잖아요. 예. 이제 개방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한우 농가들 제가 제일 처음에 소를 키울 때 거의 한 100만 농가가 넘는 사람들이 소를 키웠습니다. 104만 8천 농가가 소를 키웠는데 지금 9만 농가가 채 안 됩니다. 야, 그 이유는 그렇네요. 파동이 올 때마다 파동을 제가 4번째 겪는데 예. 파동이 올 때마다 농가들이 절반씩이 줄어들고. 폐업하고 도산하고 자살하고 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2001년도에 수입 개방되면서 외국 소하고 우리나라 고기하고 똑같이 단백질 공급어지긴 하지만 고급육으로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고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농가들 소득이 안 돼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망하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경제 활동인데 그렇죠. 이 경제 활동 안 되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한우는 특별합니다. 예. 우리 100대 문화유산에 15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 문화유산 지키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 소득 어떻게든지 보장시켜줘야죠. 그래서 계속 우리 한우협회에서는 한우법을 만들자. 예. 그래서 법에 대한 제도에 대한 보호를 받자 요구하는데 농림부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싸워서 쟁취해야죠. 예. 여하튼 소비자들 안심하고. 이런 시기에 안심하고 소고기 많이 드셔야지 한우가 우리 후손한테 전달이 됩니다. 예. 많이 드십시오. 네.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소 럼피스킨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한 소고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한우 농가들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한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소비하는데도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익산시 낭산면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이근수 전 농민의 한우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방역과장 이성효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 24일 부안에서 첫 발생 이후 고창현에서도 한 건이 추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희 도내 소 사육 현황은 9,651농가에 49만 6천 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4일 부안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긴급 백신을 6만 3천 두를 했고요. 도내 소 전두수 예방 접종을 위해서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50만 1,000두분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11월 3일까지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가축방역관은 94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정 인원이 있고 저희들이 필요 인원이 있는데 도내 가축방역관은 현재 9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이보다 한 15명 정도가 더 많은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인원은 한 15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사 의료 수당을 90만 원으로 좀 현재 25만 원인데 90만 원으로 좀 올려달라.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수의사들이 7급으로 공무원을 두르고 있는데 직급 상향을 좀 해달라 하는 처우 개선 요구를 중앙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문 임기제나 공수위대를 활용하고 지금 현재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3년도부터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호남권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인원이 한 15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네.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으로 임상 증상을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대하는 질병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잘 모르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은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임상 증상이나 그다음에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축산 종사자들한테 꾸준히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소속 동물위생 시험소에 네. 정밀 진단 기법도 미리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또 질병이 다른 백신하고 좀 틀리게 다른 백신들은 근육 주사를 하는데 이 질병은 피하 주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하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정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소 사육주수에 맞게 예방약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네. 11월 3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차단 방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 질병은 흡혈곤충이 매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나 파리 이런 것들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보건부서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축산농가 주변의 농배수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흡혈곤충을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 가축시장이 11군데가 있는데 발병과 즉시 전체를 폐쇄했고요. 축산농가 모임도 자제를 하고 행사 같은 것을 아예 금지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했고요. 매일 축산농가들이 축사 주변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방제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9억 원과 긴급방역비 1억 원을 지금 확보해서 시군에 교부한 상황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재난형 동물감염병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조호성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확산 속도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양성 농가가 나오는 건 이 질병이 갖고 있는 잠복기가 28일 굉장히 긴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복기를 거쳐서 지금 양성 개체가 나오고 양성 확진된 농장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 확산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파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 또 이유가 하나 있는데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잠복기가 길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증상이 없는 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긴 잠복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계속해서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양성 농가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되는지를 모르고 이게 발병이 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훨씬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국내 유입되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역학조사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국경을 통해서 뭐 축산물과 관계된 뭔가가 오염된 게 들어왔거나 아니면 파리 모기가 주로 감염 전파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 국경을 통해 왔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단은 국내 유입이 됐고 농장 내에는 현실적으로 파리 모기를 막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구 농장에 그래서 아마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었고 아마 그 기간에 이 사람도 이동하지만 소도 이동량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아마 그 시기에 이 전국적으로 소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감염된 개체를 빨리 격리하고 최대한 빨리 그 오염원으로서 제거하는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 이 백신의 방어율이 한 80에서 9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신을 하면 이제 방어율을 갖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10일 정도 지나면 면역력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요. 한 3주는 되어야 완벽한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로 보면 한 11월 말 정도 되면 백신이 완료된 지에 3주가 지난 그 시기가 되면 아마 그 방어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점차 그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자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처우 개선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렵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일선에 계시는 방역을 하시는 수의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지금까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일단 이 백신이 최대한 빨리 접종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민간 수의사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어서 이분들의 노력으로 조속히 백신이 완료가 되고 우리 전북 지역은 좀 이 질병으로부터 좀 이렇게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는 감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그 부분을 못 믿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의 도축 시스템 그리고 우유의 처리 시스템은 굉장히 위생을 최대한 중점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질병에 걸린 동물은 원칙적으로 도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